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종목 티키타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운의 김영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티키타카식 토크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우려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수혜 업종 그리고 수혜 종목은 자,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역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점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어쨌든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요 사이클 사이에서 성장주는 아무래도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이제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제 움직였고 작년까지 이제 상당히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였죠. 그런데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슈가 같이 부각이 되면서 어쨌든 성장주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한 이제 수급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시장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뿐만이 아니라 최근 시장이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보여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일 미국 시장이 극명하게 그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조정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다우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어쨌든 성장주 쪽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가 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 쪽 안에서의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나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제가 화요일마다 이제 그 연결을 통해서 이제 시장 뷰를 말씀을 드리는데 2월 2일 날 주제가 이제 화학주였고요. 그다음에 2월 9일 날 주제가 정유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제가 이제 구리였는데 공교롭게 보면은 다 시클리컬 업종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원자재 관련된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움직임들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좀 드려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러한 사이클들이 거의 왔고 그다음에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좀 조정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성장주랑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을 적절하게 좀 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 3주 정도를 계속 이 원자재 그다음에 그 시클리컬 업종들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드렸기 때문에 이쪽도 거의 한 바퀴 사이클이 좀 돌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되 성장주를 아예 버리고 지금 경기 민감주로 여기서부터 들어가기보다는 어쨌든 밸런스를 좀 맞추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돼야 되지만 가격 매력이 발생된, 그러니까 주가 상승 촉매제가 차고 넘치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장기 금리가 기조적인 우상향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장기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호정 기대감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런 어떤 시클리컬 기업들, 경기를 타는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현재 시점 유망한 종목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는 조선, 철강, 화학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시장에서 움직임이 이제 좀 좋게 나왔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월 2일 날 이제 화학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쪽 섹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드리면서 탑픽은 대한유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SK 이노베이션을 탑픽으로 좀 놓자. 물론 이제 그때 배터리 소송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이제 접근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에 이제 구리 관련된 이슈들 말씀을 드렸는데 풍산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들이 조선, 철강, 화학 오늘 조선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화학주를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2월 초에서도 그 화학주 중에서 탑픽이 대한유화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이 화학주가 왜 가장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냐면 재밌게도 화학주가 그냥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모멘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클리컬 플러스 성장주의 모멘텀을 대부분 지금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인 화학에 대한 모멘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2차전지 소재든지 아니면 신소재든지 또는 분리막이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모멘텀을 키워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서도 이제 성장주랑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밸런스가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학주는 그 섹터 자체가
기존의 그냥 시클리컬, 그러니까 경기가 돌아 나오면 유가 상승에 따른 스프레드 마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에서 플러스 알파로 성장주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일단은 그 화학주들을 가장 탑픽으로 놓고 봐야 되고요. 화학주는 뭐 한 달 전에도 대한유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가 30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0만 원대 후반에서 벌써 한 30% 이상 주가 상승률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대한유화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그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2010년도, 2011년도 시장을 한번 꼭 차트를 돌려서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항상 뭐 방송을 할 때마다 그 당시에 이제 4대천왕 70주를 좀 지겹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게 한번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그쪽 섹터가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대형주들이 무섭게 치고 나간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유화에 대한 부분들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30% 정도가 수익이 뭐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가셨으면 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성장주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화학주를 가장 시클리컬 업종에서 이제 탑픽으로 놓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대한유화를 가장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원자재 쪽에서는 그 LS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컨셉이냐면 그냥 시칼리컬 업종은 당연히 이제 전선, 구리 가격,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수 있지만 이 LS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로 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경기 민감주 중에서 어쨌든 대한유화, 화학주 중에서는 대한유화, 그다음에 구리 쪽에서는 LS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사실 시장 아이디어를 하나 이제 드린 게 있었는데 구리 관련된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이제 그 주제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다가 결국에는 시장이 화학주, 정유주, 그다음에 구리까지 움직였으면 이제는 곡물 가격, 그 인플레이션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투자 아이디어는 좋았고 그 포인트는 잘 잡긴 했지만 그때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게 CJ 제일제당이었거든요. 사실 그때 뭐 그 관련된 종목들을 뭐 흔히 말하는 조비나 경농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으면 좀 시총이 작은 것들을 말씀드렸으면 조금 더 뭐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곡물가 관련해서는 저는 CJ 제일제당을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곡물가가 이제 높아지면은 비료, 사료, 첨가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CJ 제일제당이 사료용 아미노산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는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중에서는 탑픽은 대한유화, 그다음에 이제 구리 쪽 관련해서는 LS 그리고 곡물가 상승 관련해서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CJ 제일제당을 탑픽으로 놓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석유화학주 중에서는 대한유화를 이제 관심주로 선정해 주셨고, 뭐 대한유화의 주력 품목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역대급 천재지변 여파로 인해서 이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설비가 일부 중단된 모습도 호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 분리막 소재 사업도 현재 순항하고 있고, 또 비철금속 기업 중에서는 LS를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는데 LS의 자회사인 LS전선이 뭐 해적 케이블 사업을 하니까 뭐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성장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음식료 섹터에서는 곡물가 상승했을 때 곡물가 상승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CJ 제일제당을 관심주로 제시해줬습니다. 자, 김영철 파트너가 과거에 유망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삼성출판사하고 비치로테크가 좀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AS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출판사는 2월 2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목표가가 한 26,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삼성출판사가 이제 그 쿠팡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나사 상장 이슈가 뭐 붙으면서 이제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죠. 26,000원이 목표가였는데 한 41,000원대여서 뭐 상한가 두 번을 기록을 하는 그런 상승률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 이 관련된 종목군에 대한 확산 그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봤는데 어떻게 이제 운 좋게 시장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단기간에 이제 강하게 상승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에서의 신규 접근은 상당히 좀 무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뭐 한 2만 원대까지 이제 뭐 내려온다라고 하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츠로테크 역시 목표가 13,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목표가를 정확히 딱 찍고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역시 사실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크사에서 이제 그 우주항공 ETF 상장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해 종목들이 이제 확산이 나타나는 가운데 비츠로테크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우주항공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자회사 수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뭐 지속적인 관심을 조금 가져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생도 타이밍이고 주식도 타이밍입니다. 현재 시점 예의주시해야 될 오후장 관심주 종목명만 일단 알려주세요. 종목명. 일단은 오후장에 말씀드릴 종목 관심주는 이오플로우라는 기업입니다. 이오플로우를 오후장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오플로우 현재가 66,600원, 7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PBR은 뭐 아무래도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아직은 뭐 이익을 의미 있게 창출하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산출이 될 수 없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실적 가치나 뭐 자산 가치 대비 볼 건 없는 종목이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주로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이오플로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드리고 나서 아마 주가가 단기간에 한 20-30% 정도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바이오 컨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반기 내 유럽 인증이랑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오 패치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성장주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숫자가 좀 찍힐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종목이고 주가 위치도 사실 고점권에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이 아니라 어쨌든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어쨌든 박스권을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무리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목표가는 일단은 뭐 한 7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6만 원대 초반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오플로우를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와운의 김영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